지난 이야기,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한국 수군의 주력 함선인 맹성과 판옥선의 탄생 과정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저번 영상의 주인공인 판옥선에 대해 복습하자면, 모르겠다, 다시 말하기 귀찮으니까 저번 영상이 궁금한 사람은 위에 걸어둔 영상을 통해 다시 시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 오늘의 영상 시작한다. 판옥선 제2편, 조선 판옥선이 일본 군함을 두들겨 팰 수 있었던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에는 조선 판옥선과 맹선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었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조선 함선과 일본 함선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임진왜란 때 일본의 주력 전함이었던 세키부네와 비교해볼까요? 이 무렵 일본의 전함은 아직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명확한 기준값이 없긴 하지만 길이는 대체로 약 20m 정도에 평수는 80평 정도 되었다고 하니 체급부터 아예 조선의 판옥선과 게임이 되지 않았죠. 특히 높이의 이점은 임진왜란의 해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당시 일본군이 사용했던 해상 전술은 적선과의 거리를 좁혀 구마테라는 도구로 배를 당기고, 그러니까 갈고리같이 생긴 거 있어요. 배와 배 사이에 널판을 놓아 상대편 배에 올라탄 후 백병전으로 공격하는 등선 육박전이라는 재래식 전술이었죠. 그러나 이 전술은 판옥선 앞에서 전혀 의미가 없던 것이, 적들이 일단 배에 올라타기 위해 어떻게든 판옥선에 접근하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야말로 높은 판옥선의 엄청난 흉벽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고지를 차지한 조선 수군의 원거리 딜러들이 조준 사격을 하며 양악을 하는 사륙전이 펼쳐지고 만다고요. 물론 일본군의 기함인 안택선은 판옥선과 크기가 비슷했지만 말 그대로 주력 전함이 아니라 지휘함이기 때문에 직접 교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므로 애초에 거론할 여지조차 없죠. 사실 이런 이야기도 일본 군함들이 판옥선에 가까이 갈 수 있었을 때나 생각해볼 만한 일이긴 하죠. 판옥선은 본디 오로지 수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라 대형 화포를 늘 싣고 다녔는데, 배의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23문의 화포를 적재할 수 있었고, 조선 수군 자체가 이런 화포를 적극 활용한 함포 전술을 구사한 데다 일본군의 도통에 비해 사거리가 월등히 길고 파괴력 또한 상당했기 때문에 애초에 백병전은커녕 적함이 가까이 오기 전에 깨작산을 내버려 바닷속 물고기들에게 훌륭한 단백질원을 제공해 주었죠. 선생님, 그럼 일본 수군도 화포로 싸우면 되지 않나요? 임진왜란 때 일본 수군은 화포를 안 싣고 다니기라도 했나요? 그건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란 때 일본 수군이 사용하던 군함들은 대형 화포를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싣고 다니지 않았던 거죠. 당시 일본의 군함은 대부분 첨저선이었는데 이름 그대로 바닥이 뾰족하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첨저선은 물살을 잘 갈라 속도도 빠르고 장거리 항해에 유리하죠. 그런데 이건 한국의 바다처럼 암초가 많고 갯벌이 많은 동네에서는 전혀 이점이 되지 못했어요. 게다가 물살의 저항을 많이 받아 방향 전환이 어려워 화포를 조준하기 쉽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상갑판에서 화포를 발사할 때 반동을 흡수하지 못해 흔들림이 심했고, 특히 일본 배는 주로 삼나무를 사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포탄의 반동에 함선이 손상을 입는 경우도 많았죠. 반면 판옥선은 과거 한국의 배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밑바닥이 평평한 평조선의 전통을 이어받았는데, 평조선의 가장 큰 단점은 첨조선에 비해 속도가 월등히 떨어진 데다가 높은 선체에 비해 물이 잠기는 부분이 적고 무게중심마저 높은 탓에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는 쉽게 균형을 잃고 전복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판옥선은 애초에 수비를 목적으로 만든 함선이라 대부분의 작전이나 교전은 한반도 근해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딱히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 판옥선의 장점도 알아봐야겠죠? 판옥선은 바닥이 평평해 첨조선에 비해 좌우 선회력이 매우 뛰어났는데, 이는 암초가 많고 도수간만의 차가 심한 한국의 바다에서는 엄청난 이점이었어요. 그리고 바닥이 평평해 소금쟁이처럼 물에 떠있으니 갯벌에 걸려 자초될 일은 더더욱 없었고 말이죠. 또한 화포를 발사할 때 반동 흡수에 유리해 명중률이 높았는데, 가뜩이나 명중률이 높았던 조선 화포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나 다름없었죠. 거기다가 판옥선은 주로 소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배의 주 원료인 삼나무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서 화포의 반동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고 화포 전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죠. 이러한 판옥선의 구조적인 우수성 덕에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에 비해 전략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모두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무기가 좋다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죠. 7천량 해전에서 모조리 날려먹은 원균의 예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7년의 전쟁 기간 중 일본 군함 700여 척을 격침했지만 전투로 인한 아군 군함의 손실은 사실상 단 한 척도 없었어요. 물론 이순신 장군의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기도 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순신 장군이 무기 체계상의 이점과 상성을 극한으로 활용하여 일본과의 교전에서 내내 우위를 차지했던 부분이죠. 결국 무기를 사용하고 전투를 치르는 건 인간, 군인들이에요. 우리나라를 지켰던 건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판옥선과 같은 효과적인 병기를 개발한 기술자들과 관료들, 그리고 이를 적극 활용해 싸웠던 수많은 군인 등 위대한 개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그럼 다음 수업 시간도 기대해주세요.